올해 일본에서는 제4차 한류붐이라는 표현이 여러 언론 매체 등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한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핑계일 뿐 그냥 단순히 한류 문화의 폭도 이를 즐기는 사람의 폭도 늘어났다는 분석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도쿄 시부야의 풍경이 특히나 크게 달라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복에 책가방을 맨 학생들은 하굣길 이 지역 최대 음반 판매장인 타오 레코드로 속속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한 언론의 도쿄 특파원의 인터뷰에서 K-팝은 물론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상당하며 한국이라고 하면 왠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오 레코드는 현재 총 8개 층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3층 전층에는 J-팝 코너, 5층 전층에는 K-팝 코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JYP와 소니뮤직의 합작으로 탄생한 니쥬 또한 1020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니쥬의 멤버는 전원 일본인이지만 한국식 트레이닝으로 탄생한 걸그룹이며 한국 그룹이라고 해도 모를 정도로 한국식의 스타일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스러운 데라고는 하나 없이 한국식으로 꾸며진 일본 가수에게 거부감을 느끼긴커녕 동경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일본의 1020 세대에게 한국은 오샤레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샤레는 멋지다, 세련되다, 근사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일본어입니다. 일본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류를 추격해야 한다, 일본은 한류에 완패당했다는 냉정한 평가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문화 주도권이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죠. 사실 10년 전 2차 한류 붐까지만 하더라도 한류는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3차, 4차 한류 붐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일본 현지에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화장품과 한국의 노래, 한국 음식 등이 한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넘어 그 자체로 이미 일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만연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어로 한국 패션을 검색해보면 무려 400만 건의 게시물이 검색될 정도입니다. 일본의 한 청소년 잡지 편집장은 젊은 층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현상에 대해 그냥 한국은 예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일본인들이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패션과 화장품의 중심지라고 여겨왔는데 이제 신트렌드의 중심은 한국이다라는 게 일본인들의 인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보수파와 장년층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젊은 층의 한류 소비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 경계심이 무너져버리는 광경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한류에 관련해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지난달 도쿄에서 열렸던 한일 양국의 의원연맹 총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악화된 관계를 풀고자 한국 측에서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몇몇 여야 의원이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정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일본 측 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는 무려 15분간이나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대응에 훈계식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냉랭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일본 측 간부급 정치인이 사랑의 불시착의 열혈 시청팬임을 자처하면서 대화가 한층 부드럽게 전개된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한류 붐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혐한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야쿠타 나오키의 트위터 글은 일본 보수층 팔로워들을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야쿠타 작가는 주변에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냈었지만 하도 추천하는 사람이 많아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며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한류에 빠져 죄송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한류를 경계하는 일본 보수파 정치인들은 특히나 앞서 언급했던 니쥬의 탄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2의 트와이스라고 불리는 한국식 걸그룹 니쥬의 인기가 치솟자 한 의원은 걷잡을 수 없는 파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세계 시장을 겨냥할 프로듀서가 없고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한국의 프로듀싱 기업을 적용한 일본 그룹 니쥬이기 때문이죠. 니쥬는 일본 방송에 출연해 한국을 칭찬하는 발언을 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은 신조어를 만들어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매운 것을 잘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젊은 층들은 이에 대해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 연예계에서는 성공을 하려면 한국어는 필수이며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자 일본 혐한 세력, 극우 세력들은 한국 정부의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이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곤 합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이유와 한류의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다는 식인데요. 만일 한류가 진짜 국책 사업이라면 일본도 국책 사업에 돈을 쏟아부어 한류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앞뒤가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일본 대형 사이트 뉴스 1위에서 10위에는 혐한 기사가 거의 매일 랭크되어 있습니다. 댓글의 화력도 엄청나죠. 일본 서점가에서는 20년 이상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반 이상이 혐한을 조장하는 서적이 랭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Z세대는 한국을 오샤레한 나라라고 인식하며 한류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국 문화를 키울 수 없으니 한국 문화를 끌어내렸던 방식은 이제 일본에서도 통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미 아시아권을 장악한 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